자, 안녕하십니까. JK투자그룹의 천프로입니다. 자,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은요, 주식이 아닌 암호화폐 차트입니다. 요즘 이제 코인 강풍이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거칠게 일어나고 있죠. 이거 사실 처음 있는 일 아니죠. 2017년도에도 똑같은 현상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죽었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큰 파동이 일어났고, 이 2017년보다 더 크게 올라간 모습이긴 하죠. 자, 어찌되었건 지금 암호화폐 관련돼서 직접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신사업에 나서는 국내 기업들이 서서히 늘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은 암호화폐 관련돼서 상당히 호재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도치코인이라는 건데, 강아지 도치코인이라는 뭐 그런 부분인데, 자, 이게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대한 문제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본다면, 차트적으로만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N자형 상승 목표치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 근처가 이미 단기적인 고점 저항대 레벨에 들어있다라고 차트적으로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암호화폐는요, 이런 주식보다 더 좀 파동이 큽니다. 예. 이 주식 파동보다 이 암호화폐 파동이 더 커요. 실질적으로 이 암호화폐 파동은요, 사실은 좀 중구난방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은 이렇게 파동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어떤 모양새가 나타나는 반면에, 암호화폐를 만약에 그림을 그리자면 이래요. 예, 막 이래요. 뭐 이런 파동이 나올 수 없죠. 그런데 이토록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파동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이 암호화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리딩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업도 같이 좀 했었습니다. 결국 암호화폐는 말로만 볼 수 있는, 일단 차트적인 부분보다는 말이 더 비중이 더 크다라는 정보죠. 사실상 이게 더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뭐 또 이더리움 관련돼서도 지금 체크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더리움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더리움 클래식이고요. 이건 이더리움을 좀 가볍게 만든 겁니다. 자, 이더리움도 이렇게 보시면, 예, 이더리움도 계속 꾸준하게 이제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쵸? 네, 이더리움 이거 꾸준하게 상승이 좀 나온 모습입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진격의 이더리움이 3,300달러를 넘었다, 또 사상 최고가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상승 급등이 지금 나와 주었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요, 바로 이거 유럽투자은행이죠. 네, 유럽투자은행 EIU 유럽투자은행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일용 유로를 상당의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다라는 거예요.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이더리움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더리움 보시다시피 신고점을 만들고 있죠. 자, 무엇보다 암호화폐의 기준이 되는 비트코인입니다. 자,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자, 이제 거의 뭐 6,900만 원 정도가 현재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현재 차트로적을 본다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약간은 꺾일 가능성이 좀 높은, 그죠? 꺾일 가능성이 약간 높은 그런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뭐 상승했다 조정 나왔다, 상승했다 조정 나왔다,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 좀 깊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저점 부분을 좀 이탈을 했지만 다시 좀 상향 돌파가 좀 되어준 그런 모습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요 라인대 조금 더 위에 이제 강한 저항대가 있는데, 이 저항대를 과연 돌파가 이루어질 거냐, 이 저항대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새로운 어떤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비트코인 한번 분봉을 한번 볼까요? 예, 분봉으로 해서 한 15분봉으로 볼게요. 15분봉으로 본다면은 여기에서 또 하나의 그런 라인선을 조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그 하락 추세선의 저항대, 이런 저항대 레벨을 계속해서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죠? 현재 지금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저항대를 뚫어야 돼요. 저항대를 빨리. 이 저항대가 지금 현재 좀 나타나 있는 가격이 7천만 원. 현재 이게 7천만 원이 뚫어야지만 이런 그 상승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 단계입니다. 과연 이게 뚫으느냐 못 뚫으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 다시 단기적인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대표적인, 최근에 지금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새 코인을 봤습니다. 자, 이 코인들의 방향은 사실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뭐 도츠코인이 좀 독보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어차피 이제 조정이 한번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아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주식하고 조금 다른 것은 얘네들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먼저는 비트코인이 먼저 급등을 하고 나중에 약간 조정이 나왔다가 그 다음 알트코인들, 그 외에 알트코인들이 움직이는 경향도 보이기는 해요. 보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긴 시간 동안 암호화폐 관련돼서, 이게 지금 암호화폐 뭐 투자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이 암호화폐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자,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그 많은 뉴스들이 지금 호재와 악재가 대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주식시장의 관련주들이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를 미리 한번 가름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뉴스를 하나 보시면 4월달에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액이 1700조 원, 1700조 원을 돌파했다. 이 기록은 사상 최고치 기록이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요? 그죠? 바로 이 사상 최고치라는 겁니다. 이 거래액이 거래액이 사상 최고치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신규 세력들이 들어왔다. 신규 세력들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발생이 됐다라는 거는 앞으로 향후 더 상승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단, 이렇게 한번 사상 최고치가 나온 다음에 바로 가는 것보다 약간 조정이 나와주고, 이 조정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약간의 조정의 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쵸? 그러나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 조정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이 신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부분은 맞습니다. 자, 이런 뉴스도 있네요. 암호화폐 머지않아 주류가 될 것. 자, 넥슨, 국민은행, 엄청난 큰 이런 금융권이나 회사들도 뛰어들었다. 이런 것 보시면 아시죠? 다날은 이미 코인을 만들었죠. 그죠? 위메이드는 빗썸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금융권이나 대형 회사들도 이미 서서히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런 모멘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현재 보고 있는 건 악재입니다. 악재인데, 자, 경찰이 유명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자산 2,400억 동결을 시켰대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상당히 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시장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4만 명한테 1조 7천억 정도 입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방법이 좀 안 좋아요. 방법이 상당히 안 좋은 사기 수법으로, 사기 수법으로 일단은 모았다라는 점. 이 회사 이름이 V 글로벌 회사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또 많은 또 정보력을 통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지만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V 글로벌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회사, 이거 다단계 회사인데, 다단계가 꼭 나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실적으로 이 우리나라 그 암호화폐는 다 다단계의 힘을 빌어서 사실은 움직였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조금 안 좋은 그런 흐름이 흘렀던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아까 전에도 좀 전에 봤던 암호화폐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받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조용한 악재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체크하시죠.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의 경쟁자, 최고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죠. 디지털 화폐. 디지털 화폐. 자,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진짜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요런 부분들이 앞으로 암호화폐에 어떻게 악재로 작용이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거는 중국도 또 유럽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를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디지털 화폐는 어쨌든 간에 암호화폐하고는 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일단 한국은행이 오는 6월부터 오늘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음, 그 디지털 화폐가 통용되는 가상 환경을 구축할 거라는 겁니다. 이 구축해서 실전 모의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가상화폐는 좀 악재가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런 암호화폐를 좀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 ETF가 바로 어떻게 보면 성전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암호화폐의 역사적으로 전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미국 증권거래위 첫 비트코인 ETF 승인이 연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 2017년도에도 계속 연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건도 안 됐어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한 펀드가 아직 거래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ETF는 이미 존재는 합니다. 근데 기존 비트코인 ETF는 그 블록체인 기술 관련으로 분류되는 주식 포트폴리오, 주식이에요. 주식 포트폴리오만 보유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ETF는 아직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승인을 5월 3일 날에 5월 3일까지 기한을 둬가지고 지금 기대를 했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연기가 6월로. 근데 그렇게 멀리 연기가 돼 있진 않아요. 그쵸? 6월로 연기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렇게 5월 3일로 한의되었던 것이 연기가 되었다라는 거는 악재죠. 악재입니다. 그러나 이 악재가 나오는 반면에 6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이 6월이 되었다라는 건 기대감,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뉴스는 악재인데 호재로서도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난 점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서부터 그때도 엄청난 그런 그 암호화폐 화랑기였는데 이때랑 지금이랑 조금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이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이 미국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은 MIT죠, MIT에서 공대에서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을 가리키는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이 됐다라는 건, 그쵸? 곧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건 시한부예요. 언젠가는, 이건 단기간 내에 될 것이다. 여기 뉴스에서는 이제 올해 안으로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막연히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분명히 되는 거는 거의 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암호화폐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여기저기서 비트코인 전문가라고 해서 지금 리딩하는 그런 애송이들도 많긴 한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리딩을 본격적으로 한 건 제가 최초일 거래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거를 해가지고 사실은 뭐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아마 요 기반을 잡고 있게 했었습니다. 자, 지금은 다시 본업인 이제 주식으로 돌아왔지만 항상 느끼는 건데, 항상 느끼는 건데 비트코인 또 해외 선물 그다음에 뭐 주식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제일 안전하고 또 어떠한 또 단기적인 승부 그런 어떤 극풍도 나올 수 있고 저는 좀 제일 적정하고 좋은 거는 주식인 것 같아요. 네. 자,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종목만 대표적인 종목만 한번 볼게요. 주봉입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자, 두나무 6%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죠. 이거 주봉상 역헤드형 솔드형의 그죠? 역헤드형 솔드형의 모습을 취하고 있고 오른쪽 어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왼쪽 어깨 부분까지 도달이 되었죠. 이렇게 도달이 되었다면 어떻게 된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이 조정이 나오면서 일정 부분을 지지가 되어주면서 어떠한 모습이 나온다? 아마 박스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 무엇이 어떤 호재가 또 색다른 또 호재가 나오기까지 뭐 두나무가 상장한다든가 나스닥에 뭐 이런 거라든가 아까 ETF 관련돼서 이것이 승인이 된다든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큰 것들이 만약에 나와준다면 언제든지 이 종목들은 상승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악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거. 특히 우리나라 9월달 이 9월달에 거래소가 대폭 아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부 이제 나중에 또 2부로 한번 해서 1, 2부로 나누어 가지고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야기와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호기심 이런 것들 많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대로 모든 것들을 오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